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관리를 위한 PDCA 사이클을 돌려보자. 플랜 투 체크 액션, 체중계로 건강지표 관리하기라는 내용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체중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을 뒤져서 과거의 기록과 변화의 추세를 바라보죠. 이만큼 의사 선생님이 첫 질문이 체중 몇 킬로그램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건강지표에서 체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때 체중이 많이 감소하거나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은 그간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꼭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운동을 했는지, 무슨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등등 질문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죠. 그런데 체중 감소와 상관성을 가지는 주요 질병들이 있습니다. 췌장암이라든지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암 같은 경우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왔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의외로 상당히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치료에 실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 감소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력 감소와 체지방 감소가 있습니다. 근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근력 감소와 체지방 감소가 함께 동반 감소할 때 이런 증상들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은 조기에 발견되면 치유가 쉬운 것처럼 이런 증상들도 가정에서 유의미한 체중 감소 내지는 급격한 체중 증가, 상태의 관찰과 점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팁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가정에 이런 체중계 하나 비치하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선 몸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사전 세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키와 나이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세팅을 해주시고 몸무게를 재시면 되는데, 이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몸무게를 재시게 되면 여러 가지 측정상의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키, 신장, 키와 본인의 나이를 입력하시고 거기에 맞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팅 후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시게 되면 처음에는 몸무게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있는데 체지방률, 신체에 포함된 총 수분량, 그리고 근력 비율, 그리고 골량,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 사진에서 14.6%라는 것은 체지방률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TBW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Total Body Water, 체내의 수분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토탈 바디 워터의 총 수분량은 여기서 62.5%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수분 구성비가 대략 70%라고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수준이면 양호한 수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근육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81%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뼈의 양입니다. 3.1k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무게를 한번 측정했을 뿐인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체지방률, 총수분량, 근육 비율, 골량을 측정하고 자신의 신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측정치를 해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성, 여성 표준 비율은 적정 수준을 나타내는 참고치가 되겠습니다. 저울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는 각종 지표의 표준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기록치를 메모해 두었기 때문에 최근 측정치와 양자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네요. 6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이나 2023년이나 전반적으로 체중계가 안내하는 표준치 범위 내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지방 양과 근육 양으로 한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에다 측정시 나온 비율을 곱해주면 체지방량과 근육량으로 환산이 가능하겠습니다. 환산한 결과 체중 6kg 감소, 체지방 7kg 감소, 근육량 1.3kg 증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근력량이 유지 내지 상향 조정되고 전체적인 표준 범위 내에서 체지방량은 7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간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은 종전에는 밥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흰쌀밥을 수북히 이렇게 담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이 양을 50% 정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하루 만보 걷기를 매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데이터에 의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고 와라.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따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몸무게 지표 측정 결과와 함께 건강검진 시 나온 데이터 몇 개를 추가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측정한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측정치 170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치인 240 이하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는 수치죠. 여기서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을 의미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LDL이라고 부르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나누기 5한 수치와 그리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모두 합산한 수치인데 참고치가 240 이하라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수치는 170이 나왔으니 아주 혈액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흐름은 둔해지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추세로 나아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그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종전보다 보다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동과 탄수화물 섭취 축소 이외에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자주 먹은 것이 불포화 지방산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HDL 수치가 46이 나왔네요. 참고적으로 35 내지 55 범주 내에 있는 HDL 수치가 건강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식습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HDL 수치가 이 표준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하면 신사구체 여가율이라는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소변을 통한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만 신중년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 노폐물의 배출, 신사구체 여가율, 즉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가는 추세를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 2년 전에 검사했을 때 55가 나왔습니다. 이 55는 참고치 60 아래로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의심이 된다고 의사의 소견이 나왔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 검진에서는 무려 78이 나왔습니다. 참고치 60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죠. 2년 전에 측정했을 때 55보다도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노폐물 대사가 잘 일어나고 있다. 즉 소변을 통한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있다. 결국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저의 혈액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체지방의 숫자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권력의 비율은 유지된다는 수치는 뭐냐면 혈액 내에 있는 지방 성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혈관 상태가 좋아지고,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노폐물을 통해서 이런 나쁜 성분들이 잘 빠져나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 검사 이 지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체중이 6kg이나 감소했습니다만은 제 몸 상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진짜 건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력 손실과 상관관계가 있는 병들에 대해서 챗GPT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몇 개만 사례를 들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동맥경화를 얘기해 줍니다.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다 보니까 혈관 자체가 경화되고 혈액 흐름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고 권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체지방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동맥경화에 걸리면 권력은 떨어지고 체지방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당뇨병도 권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근육세포에서의 에너지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근육세포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권력 손실을 발생한다고 하네요.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종종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췌장의 세포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종양은 영양소 흡수와 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욕 감소, 체중 감소,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며 심한 경우 근육 손실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지방의 감소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는 권력 손실이 생기고 체지방도 같이 따라서 동반 감소를 하게 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비록 본인이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다라고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즉 몸무게를 측정해 보고 그 속에 권력 손실이 얼마나 생기는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환병에 걸리면 권력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체중을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체중계에서 권력량과 체지방을 구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신중량,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어서 골밀도의 관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체중계를 통하여 뼈의 무게도 관찰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 일에 대해서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는 PDCA 사이클을 열심히 돌려왔습니다. 이런 관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중계에 나오는 여러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를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암을 선고받거나 동맥경화, 당뇨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중계로 몸무게의 변화 상태를 살피고 근육량, 체지방량 등의 변화 상황을 점검해 나가다 보면 점검된 데이터를 토대로 건강관리를 위해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액션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중년 건강 리스크 관리, 돈 아니고 건강관리를 위한 점검 포인트를 설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점검 데이터를 토대로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